임기를 내후년 2월까지 채우지 않겠다는 것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안만큼은 국회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그러나 탄핵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하나씩 둘씩 오늘 나왔던 대통령의 선언과 관련된 것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대국민 담화, 그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난 모든 것을 놓았다. 구장 차장. 네. 오늘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 핵심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뭡니까? 일단 임기 단축을 그 대통령 본인이 언급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촛불을 든 국민들의 경우에는 당장 내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당장 내려올 뜻이 대통령이 그런 뜻이 없다 보니까 이제 네. 국회는 탄핵 절차에 지금 돌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안 내려오는 대통령을 향해서 강제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라는 건데, 이 탄핵안 발의가 거의 임박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을 할 테니까 그 네. 어느 정도가 좋은지 그 임기 단축의 시점은 국회가 좀 결정을 해달라.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 하야 요구를 네. 정치권에게 또 국회에게 언제까지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당신들이 한번 결정해달라. 이렇게 공을 국회와 정치권에 돌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건 나는 먼저 떠날 수 있겠다, 직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1979년 12월이죠. 자, 11.6 이후에 대통령 결국 청와대를 먼저 떠나는 장면 봤는데 어쩌면 내년 여름 언저리에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표현은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리고 국회에 맡기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물러나겠다는 것을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요. 네.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네. 본인은 그래서 모든 국회를 국회로 이제 넘기는 그런 절묘한 수를 던지는 건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내공이 아직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KO 그룹 상태로 마지막까지 몰렸던 권투 선수가 네. 다시 정신을 차려서 15라운드까지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저는 그런 걸로 봅니다. 네. 말하자면 전 자진하여는 않겠다. 네. 의미로 보면 두 번째로는 임기 단축 계획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모든 검찰이 발표했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사심이 없었다. 라는 적극적인 자기 방어 의지를 던지면서 네. 그 무겁고 힘든 시한폭탄 같은, 그리고 청와대 안만에 떨어졌던 시한폭탄을 그대로 국회로 이제 되돌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제2차 네.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네. 그런 대결이 더 오히려 심화되겠구나라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국민을 향한 대결, 국회를 향한 대결, 야당을 향한 대결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임기 단축 얘기를 이제 국회에게 방법을 마련해 달라 그랬는데 탄핵을 하거나 아니면은 친박 원로들이 어제 얘기한 것, 중진들이 얘기한 것처럼 개헌이란 방식으로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데 이걸 논의해 달라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 말씀은 지금 앵커 주신 데처럼 그렇게 가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이게 안에 복선 그림자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3차 담화까지 하셨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모든 걸 정말 내려놓으신 건지 아니면 내려놓은 제스처만 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네. 법, 권력 등등에 의지해서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1라운드였다면 네. 지금부터는 사실은 그 옛날식 구태 정치, 그림자, 복선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그 옛날식 정치의 해법으로 전 대통령이 가시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서 어제 그 친박, 소위 이 사태에 책임 있는 친박 중진들이 얘기를 하고 바로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게 오버랩되면서 네. 좋게만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당 생각, 뭐 저희가 즉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미애 그리고 또 다른 박지원, 이 두 야당의 대표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라고 할 것입니다. 탄핵 절차에 한치도 흔들림 없이 단일 대우로 나아갈 것입니다. 물러가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를 우리 국회에 퉁쳐버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탄핵도 무엇도 반대를 하고 일정을 조정하자고 어제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함정에 또 한 번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깊은 함정이라고 네. 하는군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함정의 첫 번째 함정은 네. 그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내가 그 총리를 지명하겠다라고 네. 한 그 국회 의장을 만나서 한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벌써 11월 8일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네.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직 여야는 어떤 총리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국회와 정치권에게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임기를 채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이게 결정 장애가 있는 정치권과 국회에게,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게 공을 돌렸다는 것은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국회가 임기 단축을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끝까지 임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복선이 좀 깔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탄핵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상황 달라졌다. 실제 들어보겠습니다.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되어 오는 것이 탄핵 논의입니다. 따라서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표현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이죠.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더 복잡해졌다고 봅니다. 지금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지금 사실상 세 번째 사과 담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5차례에 걸친 국민들의 촛불 집회 네. 끝에 나온 대통령의 담화인데 네. 이거를 말이죠. 이게 뭔가 물고 확 튀어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야3당 일제히 반대했다. 이건 네.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오늘 담화로 인해서 야권은 일제히 분노하면서 총론적으로 단결 모드로 갈 거다. 다만 네. 당론적으로 가면 개헌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로 더 훨씬 더 복잡하게 이합집산의 관계를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야권과 단결한 행보를 보여줬던 네. 새누리당 비박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탄핵은 상당히 어려워졌고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훨씬 더 복잡하게 꼬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청와대로 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이 마련된 거지만 네. 여권, 국회로 볼 때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처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가장 궁지에 몰린 것으로 이해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고강수를 야당을 향해 던졌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야당에 대해서만 던진 것인지 국민들에게도 던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동안 촛불 집회의 어떤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야의 갈등도 아니었고 또 보수 진보 세력 또는 뭐 기성세대와 좀 신진 세력 간의 그런 갈등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촛불 민심이 굉장히 크게 타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본인의 거취를 이제 그 국회에 그 선택권을 던져줌으로써 결국은 여야의 갈등이 커지고 또 여권은 여권대로 또 이제 갈등이 있었다가 다시 또 이제 그 봉합될 수순으로 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도의적인 문제 차원에서 다시 여야의 정쟁,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갈등 구도로 간다면은 어느새 대통령에 대한 책임 문제는 좀 더 희석될 수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으로 흘러갈까봐 좀 우려됩니다. 네. 오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선이 있는 것 같고 함정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비박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낮에 보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오늘 대국민 담화는 오히려 그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비박계 담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말이 맞지 않나 싶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 담화 이후 비박계가 비공개 회의도 하고 지금 의총도 진행됩니다만은 김무성 전 대표, 나경원 의원, 황영철 의원 분명히 다 얘기를 못 하고 있고요. 네. 야3당이 이 담화를 통해서 더 오히려 그 똘똘 뭉쳐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더라도 그 부족한 28, 30표에 가까운 그 비박계의 표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가 지금 이 탄핵안 가결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 이제 어려운 숙제를 국민과 야당 앞에 던져놓은 박근혜 대통령. 오늘 세 번째 담화 보니까 표정이 생각보다 좀 밝아 보입니다. 이 표정도 밝고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오늘은 그 세 번째 담화만에 이렇게 목걸이를 착용을 했습니다. 아,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목걸이를 안 했습니까? 목걸이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도 보시면 이 볼터치를 약간 한 것처럼 약간 발가스레하게 좀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의혹과 의혹 보도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걸 수세적으로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대국민 담화를 했다라면 네. 오늘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이제 탄핵이 목전에 왔는데 이 탄핵을 모면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대국민 담화를 했다. 어떻게 보면 좀 여유를 가졌다라는 것이 대국민 담화 이렇게 외모에서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 톤도 좀 붉은기가 더 보이고 예, 목걸이도 그렇죠. 제일 오른쪽 세 번째 담화 오늘 담화만 목걸이가 있군요. 확실히 눈에 띄게 전반적으로 밝아진 게 아주 느낌으로 느껴지는데 네. 막판에 코너에 몰린 대통령이 제일 골치 아픈 건요. 네. 여권 내부의 공격입니다. 네. 그게 항상 골치 아팠는데 지금 오늘 카드를 툭 던짐으로써 여권 내부가 네. 확 분열이 되면서 실제로 비박의 입지가 약해졌거든요. 네. 지금 비박계가 참여하는 사람이 숫자가 40명 내지 많으면 60명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권도 힘차게 아주 속도 있게 탄핵을 밀어붙였는데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로 인해서 상당히 비박계의 입장이나 명분이 약화돼 버린 거죠. 이를테면 아니 임기 단축하라고 했는데 그거 네. 그새를 못 참아서 말이지 탄핵을 밀어붙이냐라는 네. 공세에 비박계가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제요. 친박 중진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 맥락을 대통령이 싹 받아서 얘기한 듯한 인상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 뭐 표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네. 한 식당에 마포의 식당에서 모여서 서청원 의원이 이제 두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결국 네. 개헌을 통해 임기 단축 수용 의사를 밝혀달라. 이거를 그 허원재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여기에 대해서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또 실제로 정말 저런 그런 과정을 거쳤겠느냐?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네. 대통령이 오늘의 그 대국민 담화 내용을 이제 측근들과 함께 구상을 했고 그러한 그 수순에 있어서 결국은 본인이 먼저 밝히기보다는 뭐 측근 의원들이 권유하고 측근 의원들이 이제 건의하는 형식을 빌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저기 화면에 나온 분들 보시면요. 네. 최경환, 그다음에 서청원, 네. 어떤 누구죠? 윤상현. 윤상현 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가뷰. 친박 중에 친박, 최고의 핵심 친박이거든요. 네. 저분들이 개헌의 수용을 의견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받아들였다. 이거는 이미 대통령과 친박 중에 친박하고 미리 사전에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이 미뤄 짐작할 수가 있죠.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그 대통령과 친박계가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해법으로 내놓은 게 계속 수순이 바뀌고 있는 건데 저것도 국민들한테 좀 수순이 바뀐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어제 회동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고 내용이 나오지 않고 오늘 아마 대통령께서 담화를 했다면 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오히려 그 이 사건에 굉장한 책임이 있는 친박, 소위 말하는 이 진박 간별사들이 저런 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담화가 있어서 오히려 더 평가가 절하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친박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헌 얘기를 꺼냈던 것은 어차피 임기는 다 못 채우니까 지금 탄핵을 당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개헌을 하니까 그 바람에 자연스럽게 임기가 좀 단축돼서 먼저 나가는 것 그것이 좀 덜 면구하다 이런 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나갈 생각이 없이 뭔가 반전을 꾀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자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석 같고요. 네. 실제로는 그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것을 그 임기 단축이라는 카드로 꺼내들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단행된 그 경찰 인사를 보면은요, 지금 깜짝 놀란 그 경찰 인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가 정지돼 있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여전히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탄핵과 탄핵이 아닌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탄핵을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네. 그 자체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서 인사권과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임기 단축을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세요. 그때까지는 제가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로 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대통령과 탄핵을 당하지 않은 대통령은 네.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탄핵을 무효화, 그러니까 탄핵의 어떤 예봉을 꺾은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대통령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네. 화면에 나왔지만요. 네. 개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우냐면 지금 헌법 70조에 보면요. 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5년제 단임만 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모든 국민들의 국민투표로 개헌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5년을 몇 개월을 단축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전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 대통령이 논리로 하면. 그런데 개헌을 하면 몇 개월만 줄이려고 헌법 국민투표를 전체 하겠습니까? 네. 실제로 개편, 군력구조 개편 문제가 내기하거든요. 네. 내각제냐 의원내각제 이 기초적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말이 실제로 임기 단축이지 실제로는 모든 권력구조 개편을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지식인들과 국민들이 일대 국론 분열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개헌론이거든요. 네. 자, 실제로요, 여당, 물론 야당 내에서도 얘기가 다 다릅니다. 뭐, 생각 다 다르거든요. 오늘 이제 당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개헌해야지, 안 할 수 없지. 왜냐면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라고 하는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전혀 생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손학규 이 두 분들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개헌과 관련된 것, 지금 최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야권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를 것인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폐단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헌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개헌을 적절한 시기는 적어도 이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야겠죠. 국민들 헌법을 고치라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뭐 그 어떤 특정인이 된다 만다 할 문제는 아니죠.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 세력은 개헌에 대해 정략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거겠군요. 바로 저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단일한 나오기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 인사권 등 다양한 헌법적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했다고 해석을 해주신 거군요. 네. 네. 개헌의 테이블에 놓여 있는 순간 그야말로 피 터지는 혈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청와대는 이미 저 상황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요. 자, 문재인 전 대표가 JTBC에 출연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날짜와 그러니까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는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준비한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네. 네, 이 문재인 대표가 이 대통령이 퇴진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로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다음 대선을 곧바로 60일 내에 치르기보다는 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자. 이제 이렇게 시간적인 텀을 좀 두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저 손석희 앵커가 3번, 4번 질문한 거 저도 봤는데 원래 헌법대로면요 60일 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60일 내에 다음 대선을 치르기에 무리하다면 국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공론을 통해 뜻을 모아주지 않겠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뭐 60일이 정 너무 짧다면 네. 90일로 하든지 120일로 하든지 네. 180일로 하든지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준 건데 네. 다만 저런 경우 한번 저게 과연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네. 이건 이제 그야말로 헌법학자들이라든지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법률가의 설명이 좀 필요하겠군요. 일단 그 법에 헌법 또는 법률에 있는 그 숫자, 그 날짜, 기간 같은 경우에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명히 그 날짜 내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른바 훈시 규정, 즉 그 정도까지 하면 좋고 정 어려워서 못할 경우에도 이제 법은 위반은 아니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게 네.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해서 심리할 때도 결정할 때도 18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넘어갔을 경우에도 불법은 아니거든요. 위법은 네. 아니거든요. 하지만 헌법에 있는 이 60일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그런 그 날짜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 문재인 대표가 어제 이렇게 약간 무리스러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지금 현재 그 혹시라도 대통령이 이제 그 하야하거나 탄핵되어서
결국은 이제 그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을 경우에 가장 유리한 게 문재인 대표 아니냐. 따라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혹시 계속 바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상대 세력들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해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스텝이 꼬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요, 방금 손수호 변호사께서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헌법에서 60일 이내에 반드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네. 우리가 그 헌법적인 법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네. 90일 내지 180일 상당히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처음 사실 얘기한 거거든요. 네. 만약 그런 여지가 있다면 네. 얼마든지 합의하에 기간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여야 간의 합의점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그 여지가 조금 생긴 거죠. 저는 그런 조금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명백히 규정상 되어 있는 내용을 저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스케줄 그다음에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유리한 환경만을 보고 국민들도 혼돈스럽게 만들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0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리됐을 경우는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는 걸 이제 와서 또 헌법 규정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또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건 지금까지 이 상황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국내각 구성해야 된다 그러는데 또 이상한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스텝이 꼬이게 하고 하는 아까 구체적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정 장애가 되어 있는 정치권의 아주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한마디 드려야죠.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표 의도와는 무관하게 60일이 고정 불변인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지고 있다라는 그 법률적 논리를 처음에 이번에 알았고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이제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관련해서 그동안 몇 마디 더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떤 생각일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협력하겠다 했던 말이거든요. 지금부터 9일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 역시 그 단면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네, 이 기회가 되면 꼭 문재인 대표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저겁니다. 인터뷰를 한다면 꼭 저거 묻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명예로운 퇴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기소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지, 기소해서 그 대통령일 때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형사 소추 대상이 돼서 죄가 있으면 이제 기소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재판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사면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저 명예로운 퇴진만 가지고는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불기소인지 아니면 이 처벌 이후에 사면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도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이 굉장히 이렇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과연 문재인 전 대표 이제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권한이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인지 사실 1970년대 미국의 닉슨의 워터게이트 시절에 탄핵 단계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 보겠습니다만 그때도 대통령의 권한을 발휘한 적이 있거든요. 과연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